네, 터닝포인트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상반기의 마지막 장 그리고 6월의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양 증시는 0.1% 안팎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의 TV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제에 관해서 뚜렷한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대부분 다 거의 네거티브 공방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경제 이야기가 슬슬 나오는 것 같아서 이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들이 있는지 계속 팔로우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랜만에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은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모두 다 상승하는 종목이 더 지배적이고요. 수급 보시면 수급 상황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이 440억 원 매도 5위, 기관도 함께 동반 매도하는 거래소 장이고요. 개인들만이 나홀로 사자세,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외국인이 잠깐 매수 사인을 좀 보였다가 지금 구간에서 매수폭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4억 원 매수 우위. 기관은 외국인 물량을 좀 받는 것 같더라고요.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외국인이 매수 물량을 줄이면서 기관의 매도폭이 같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 사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 탑10 보시면 삼성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보이죠. 삼성전자, 전기, E&A, 물산 이렇게 4종목이나 들어가 있고 특히 삼성 E&A는 역대급 수주 잔고를 기록한다. 앞으로 실적 좋아진다. 밸류에이션 매력도까지 있다. 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또 외국인 순매수까지 함께 들어오고 있고요. 시노펙스 외국인이 최근 들어 7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성격으로 사는 건지 투석기, 바이오 쪽의 성격으로 사는 건지 한번 흐름 여쭤보도록 하고요. 여전히 전력기기에 대한 관심도 특히 변압기 쪽에 관심이 외국인 쪽에 나타납니다. 효성중공업, 재룡전기고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 이제 해운 운임지수가 2년 만에 최고치 경신한 데다가 이번 주 포인트도 지수도 지난주보다 한 100포인트가량 넘게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해운 관련주들이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과연 조선 기자재까지 또 수혜가 이어질지 체크해 보고요. 기관 순매수 보겠습니다. 자, 기관은 또 오늘도 다양하게 사드립니다. 방산도 사고요. 현대차, EUB, 우선주까지 사고요. 삼천당 제약이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GLP-1에 대한 소식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펩트론까지 지금 주가가 같이 급등하는 상황이라 어제 펩트론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 나오는 상황에서 바이오 쪽의 훈풍도 이어질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 이수페타시스 시세 정말 강합니다. 7% 급등 나타나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는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이수페타시스가 다시 이 반도체 섹터 안에서 주도권을 잡아갈지도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 탑 보시죠.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입니다. 일단 반도체 투톱 들어가 있고요. 해운 관련해서 STX 그린로직스와 대한해운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외국인이 탑2에 외국인 순매수 탑2에 기록되어 있는 시노펙스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혹시나 투자 관점 좀 짚어보면 좋겠죠. 지금 바로 여러 가지 질문들 풍부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오늘장 탑10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강력하게 발돋움을 하려면 어떤 전략을 담아봐야 할지 오늘 외인 기관의 순매수 탑10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주가는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지지 흐름을 잘 받고 있는 반도체 쪽. 워낙에 이제 반도체는 매일매일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네. 반도체 자리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쭤볼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SK하이닉스 빠지면 사시라고
그죠? 여전히 HBM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빠지면 그냥 의심하고 뭐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만 가지고 제가 뭐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지만 공개되어 있는 정보만 보더라도 SK하이닉스는 지금 마이크론 시총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어제 많이 떨어졌는데도 네, 얼마? 우리나라 돈 한 220조? 삼성전자랑 비교도 안 되게. 예, 근데 HBM 얼마 팔았냐면 1,400억 팔았습니다. 지난 분기에. 생각보다 조금 3개월 동안. 예. 너무 조금 판 거 그래서 아니에요? 빠진 거죠. 예, 그런 것도 있고요. SK하이닉스 지금 10배 이상 팔고 있는데 조 단위로 팔고 있습니다. 지금 HBM을. 근데 오늘 174조죠. 수총이. 네. 그러니까 400조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근데 그게 실제로 그게 밸류가 적용이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요. 당연히 안 되는데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고 여기는 네. 이제 또 주주 환원 정책부터 여러 가지 더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SK하이닉스가 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못해도 지금 여기서 업사이드 30만 원 뭐 애널리스트들이 29만 원, 30만 원 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되게 쪼잔하게 내고 있다. 예, 좀 더 올려야 된다. 적어도 한 40만 원까지는 봐야 되지 않나 보고 있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 빠질 때마다 모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갖고 계신 분들은 섣불리 팔지 마셔라. 어떤 애널분이 좋은 멘트를 하셨더라고요. SK하이닉스 팔면 지금 팔면 후회하고 삼성전자 지금 안 사면 예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네. 지금 사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게 사실은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HBM이 왜 아직도 HBM이냐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데 엔비디아의 독주 계속 이어질 거고 HBM의 수요처는 더 당분간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그 외에 이제 MPU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온디바이스 AI 관련돼서 지금 활용도가 많이 높아질 텐데 지금 AI PC 그다음에 AI 노트북 삼성전자도 내놨더라고요 노트북을. 그런 것들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 산업은 좋아질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HBM이 먼저 선두로 달려가고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 관련돼서 기존의 이제 레거시 반도체들도 따라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큰 업황 전체로는 좋다. 그래서 네. 지금 근데 전공정 장비주 사놓고 기다리시면 좀 오래 기다리실 수 있으니까 아직은 후공정 단으로 계시다가 올 하반기 한 연말쯤 근처 가서 뭐 전공정 보셔도 괜찮지 않나? 한 10월 달? 네, 뭐 10월 정도요. 그때부터 사셔도 늦지 않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다. 뭐 가격도 뭐 디램 랜드 가격 다 올리고 최근에 턴어라운드한 추세권은 이제 모두 다 알고 계신 사실이긴 한데 마이크론이 뭐 이제 삼성전자의 기대감을 불어 넣어줬던 건 레거시 쪽이잖아요. 네. 레거시 쪽은 실적도 좋았고 앞으로 더 잘 간다는데 그럼 삼성전자가 이런 수혜를 또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목표 주가 12만 원 이야기도 계속 들려옵니다. 그래도 하이닉스를 사요? 지금 삼성전자의 가격 8만 원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예전 가격으로 하면 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증권회사 처음 입사했을 때 삼성전자 100만 원 리포트를 한참 뒤에 봤거든요. 네. 그때 그 리포트를 쓰신 분이 욕을 먹었습니다. 삼성전자 100만 원 언제가 70만 원일 때 썼는데. 금방 갔죠. 예, 금방 갔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참 걸리긴 했어요. 그 뒤로. 한참 걸리긴 했는데 지금 따지면은 400만 원 정도 돼 있는 거죠. 그때보다도 한 4배 올라와 있는데 지금 8만 원대 가격이 그럼 어떻게 형성되냐 계산해 보면 지금 이 레거시가 올라오는 거 정도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HBM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러면 다음 주 실적 발표 분도 다 반영돼 있는 거예요? 거의 반영돼 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예. 그럼 HBM밖에 지금 올라갈 모멘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파운드리나 HBM이 좋아져야지 10만 전자, 12만 전자를 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지금 뭐 물론 이제 가격 올리고 하면서 모멘텀으로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뭐 9만 원을 뚫을 정도로 힘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기대했던 부분에서 기대를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레거시가 올라온다는 건 다 알고 있었던 거고 근데 HBM이나 파운드리가 좋아진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번에 반도체 실적 발표하고 나면 또 한번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보다
반도체 부문에서 돈을 더 못 벌었다는 게 보일 테니까 그렇게 되면 또 한번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네.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가 많죠. 전 국민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 SK 하이닉스 그 테스트 통과 때문에 그렇잖아요. HBM. 예. 개인적으로 하이닉스는 그 테스트 통과하는데 얼마나 걸렸죠? 지금 삼성전자가 많이 늦어지는 테스트를 거예요? 통과한 게 아니라 지금 엔비디아랑 이거를 같이 작업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오래됐죠, 네. 예, 그리고 HBM 그 연구원이 나와서 오죽하면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15년 동안 연구했는데 네. 삼성전자 기술 갖다 썼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와서 짜증이 났다. 예,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 나름 엔비디아와 관계를 계속 돈독히 해오면서 TSMC랑 새 회사가 이 HBM을 견고하게 지금 형태로 만드는데 꽤 오래 걸렸고요. 아예 다 걸어온 길이 다르네요. 그렇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삼성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의 가장 큰 핵심은 마이크론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 세 달 동안 1,400억밖에 못 팔았어? 아, 그러면 여전히 엔비디아는 삼성전자가 필요하겠구나. 마이크론이 물량을 많이 못 빼니까 그러면 캐파가 또 크잖아요. 그쵸. 삼성전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빨리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시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만 뭐 저희가 볼 때는 하반기 안에는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주가 흐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10% 급등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 반면에 한미 반도체는 조금 오늘 하락세입니다. 하이닉스를 좋다고 하셨는데 이제 한미 반도체는 떨어지고 이수페타시스 워낙 또 좋게 얘기해 주셔서 말씀 주셔서 그 종목도 떨어질 때마다 사라고 하셨는데 뭐 지금 급등하는 것도 따라잡아도 될 만큼 여전히 긍정적이에요. 네, 뭐 저는 앞자리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뭐 우주의 기운이 이수페타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AI 발전의 단계를 보면 지금 현재는 HBM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지금 데이터 센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HBM 때문에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이 나올 게 뭘까? 통신입니다. 통신. 근데 요 세 개에 다 기판을 납품하는 게 지금 이수페타시스입니다. 그래서 뭐 PC, 모바일 다 네, 수요 그렇죠. 늘어나고 있어서 그렇죠. 부족하다고 MLB 기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온디바이스 AI가 어떻게 쓰일 거냐면 그냥 단순한 기능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큰 기능을 기대하시면 안 되고 번역이나 일부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네. 사실은 노트북 쓰면서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 내가 문서를 작성해서 어디다 막 넣어놨는데 어디다 넣어놨는지 모르고 찾기 힘들고 막 이런 경우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쉽게 찾아줄 수 있는 게 온디바이스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거 좀 찾아줘 그럼 뿅 나오는 거죠. 네. 그거밖에 없어요. 뭐 그런 게 가장 대표적이더라고요. 삼성이 이번에 그 광고 찍은 걸 보니까 그런 게 나오는데 네. 지금은 아직은 엄청난 기능보다는 이렇게 좀 편리한 기능 위주로 좀 온디바이스 AI가 쓰일 거고 대부분의 AI는 어디랑 연결해야 되냐면 LLM과 클라우드로 연결해서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그렇죠. 갈까요? 그러면 결국엔 네. 통신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스페타시스는 지금 물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에 대한 기대감 이게 지금 반영되고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뭐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너무 오늘 같은 날 굳이 따라 사실 필요 없고요. 예, 조만간에 또 떨어질 때 다시 예. 뭐 하루에 아마 4~5%씩 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시면. 그 탄력이 진짜 오늘 정말 대단한데요. 이스페타시스 10만 원 말씀하셨으니까. 도깨비 같은 주식이죠. 예. 이게 진짜 개인 투자자들 솔직히 갖고 계신 분들은 대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하나 더 질문하자면 온디바이스 AI 말씀 주셔서 온디바이스 AI 탑재한 아이폰이 이제 또 하반기에 나올 거다. 네. 앞으로 더 그 기능이 늘어나겠죠. 네. LG 그룹주들이 난리잖아요, 최근에. 네. LG 디스플레이도 어제 조정받는가 싶더니 오늘 하락분 다 괜찮습니까? 네. 네. 만회했고요. LG 이노텍, LG 전자도 다 좋은 흐름인데 세경하이테크가 최근 들어서 좀 자리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부품 쪽까지 온 게 확산될까요? 그렇죠. 뭐 세경하이테크는 필름부터 시작해서 뭐 그 폴더블 관련돼서도 좀 이슈가 있고, 네. 그래서 세경하이테크는 여전히 전 조정 잘 받았다고 보고 있고 다시 갈 걸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엄청 늘어난다고 네. 하더라고요. 폴더블 수혜주 중에 사실은 숫자가 제대로 찍히는 데는 세경하이테크고요. 예. 나머지 이제 뭐 파이nem텍이나 뭐 이쪽 그 힌지 쪽 하는 회사들은
자꾸 벤더를 늘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혜가 적다라는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경 하이테크 쪽으로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그 외에도 사업도 좀 확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서 세경 하이테크 좋게 보고요. 그 중에서는 네. LG 그룹주들은 LG는 이제 애플이랑 관계가 워낙 좋았죠. 근데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 사이를 치고 들어왔고 예. 왜냐하면 이게 물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형 OLED를 못 만들어서 그런 건데 아이패드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예. 많이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요것도 다시 이쪽 소형 OLED 쪽에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서 회복될 거에 대한 기대감이 붙어 있는 게 LG 디스플레이고요. LG 이노텍도 마찬가지로 뭐 공개는 안 하지만 다 전 세계가 알고 있듯이 그냥 애플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죠. 네. 그리고 또 이제 FC BGA 관련돼서 기판 사업에 대한 기대도 있는데 그거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기판은 삼성전기랑 LG이노텍과의 싸움. 근데 그게 기존에 일본이나 미국 회사들이 워낙 잘했던 거기, 대만 회사들이 잘했던 영역이라 얼마나 또 치고 들어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이 관점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온디바이스 AI, 뭐 애플 뭐 이렇게 따로따로 보지 마시고 묶어서 봐요. 지금 AI 산업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라는 게 중요하고. 애플이 뭐 AI의 뭐 지각생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 모르고 하는 얘기죠. 예, 지각생이 아니라 지각을 해도 괜찮은 학생이었던 겁니다. 이게 늦게 들어왔다 지각생이라는 단어가 이제 붙어 있는데 사실 그런 거 치고 되게 경쟁력 있다고 하던데요. 애플 거의 지금 신고가 부근에 가 있고요. 왜 네. 그러냐면 경쟁력이 뭐냐면 LLM 모델들을 갖고 있는 뭐 오픈 AI나 다른 여러 이제 뭐 구글이나 메타나 이런 회사들이 결국에는 애플의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고객을 갖고 있는 예. 게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힘입니다. 데이터 강자 알겠습니다. 네. 애플 나중에 또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해운으로 넘어가시죠. 해운 운임지수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한해운, STX, 그린로지스가 이제 급등하고 사실 HMM이나 펜오션 같은 종목은 뭐 그렇게 시세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 이제 홍해 리스크, 수에즈 운하 쪽 이슈 때문에 계속 공급이 줄어드니까 해운 운임 올라가고 신조선가, 중고선가 다 같이 좀 올라가는 추세라서 이 사이클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일단 해운주는 좀 길게 보면 지금 당장은 물동량이 증가해서 오르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악재들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네. 홍해가 뭐 안 좋고 그 다음에 자꾸 중동에서 전쟁이 나고 이런 또 헤즈볼라가 또 이거 썼다고 얘기하니까 또 이제 난리가 났죠. 근데 저는 그쪽보다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물동량도 증가 중이고요. 그 다음에 홍해도 여전히 문제가 됐고요. 또 하나 파나마 운하는 물이 없어서 지금 또 힘들어하고요. 파나마도 예. 또 생각보다 그 차질이 계속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비가 안 와서. 예. 그쪽이 이제 그래서 파나마 운하 한번 찾아보시면 인터넷에서 뭐 물이 없어요. 이게 배가 이게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다 뚫으면 문제가 생겨서 네. 이거를 엘리베이터식으로 이제 올라가거든요, 배들이. 그래서 아주 큰 배들은 못 다니고요. 그래서 큰 배가 다니게 하려고 이걸 좀 용량을 넓혔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더 많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되고 있고, 그래서 적체가 되니까 그러면 운송 기간이 길어지죠. 길어지면 당연히 운임을 더 받아야 되니까 이런 계속 여러 가지 비싸죠, 운임이. 그래서 운임이 올라가는 거고요. 우리나라랑 직접 관련은 거의 없는데 근데 왜 잘 가요? 그냥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그래서 짧게 봐야 되나요? 진짜 네. 짧게 단태로 보시고 오히려 길게 보면 대한해운이랑 HMM은 그래도 좀 괜찮다. 예. 오히려 그럼 조선 기자재단의 음. 호재가 아닐까 싶은 게 컨테이너선 수주도 예. 최근 들어서 막 들어오고 있고 PC선도 들어오고 있고 원래는 막 LNG만 집중하던 조선 기업들이 이제는 그 수주 받는 조선의 그 다양성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앞으로 뭐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이미 상반기인데 목표 수주액 다 채웠고 하반기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조선 좋고요. 네. 조선 다 좋다는 건 뭐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다들 이제 의문을 가진 거죠. 워낙 안 좋은 기간이 오래 되면 자꾸 네.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심을 좀 벗어 던지는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눈에 띄는 건 STX 그린 로지스요? 그린 로지스. 예. 그 회사가 눈에 띄었는데 그 회사가 요즘에 가장 좋습니다. 해운주 중에.
근데 해운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운 말고 다른 걸 하는 게 전 사실 눈에 들어왔는데 중고 선박을 운영하다가 네. 누가 비싸게 산다 그러면 팝니다. 그게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중고 선박 거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가 올라간다는 거는 중고 배들도 비싸지고 있는 거죠. 중고 성과도 올라가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배 수리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는데 이 회사 생각보다 매력적이다 지금 시기에.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어서 그런지 갑자기 올라가더라고요. 네. 최근에 지난주부터 이 회사 좀 매력적이다라고 봤더니 잘 가네요. 네, 잘 가네요. 그 해운보다는 조선을 보는 게 나은 것 같다라는 뭔가 말씀으로 들려서 해운 안에도 약간 좀 이제 색다른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뭐 성과도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조선주는 세진중공업이 왜 이렇게 안 올라오나 했더니 최근에 엄청 올라왔죠. 완전 대장이에요. 예. 지금 기자재단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업하기 좋은데 최근에 뭐 전력 설비, 화장품, 음식료처럼 폭발적인 시세를 이 조선 섹터에서 좀 기대해도 될까요? 저는 기대해봐도 된다. 그러면 뭐 제일 매력적인 종목이 어떤 거예요? 지금 주가들은 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서 사실은 좀 부담이 있으실 수 있는데 네. 현대미포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생각보다 HD 현대미포. 생각보다 덜 올라왔는데 이제 탱커 수주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고 네. 베트남에 또 자회사가 있거든요. 네. 베트남이 근데 조선업 하기엔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인데 더워서 에어컨을 못 틀잖아요. 배 만들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여름에 들어가면 철판 안에 들어가면 뭐 섭씨 60도, 70도까지 올라간다는데 어떻게 버티죠? 근데 지금 베트남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되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미포 좀 덜 올라왔고 그래서 조금 더 이쪽이 마지막에 불꽃을 이쪽에서 태우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가격적 매력이 있다. 네, 좀 더 매력 있고 네. 좀 길게 중후하게 가실 거면 저는 한국조선해양이 낫고 대장주. 조금 더 수익을 많이 보고 싶으시면 현대미포가 좀 낫다. 네. 투자 그리고 스타일에 따라서. 그다음에 엔진, 한화엔진이라든지 한화 엔진. 뭐 그다음에 세진중공업도 조정이 나오면 좀 보실 필요는 있다. 알겠습니다. 조선 안에서는 한국조선해양과 현대미포, 기자재단, 세진중공업과 한화엔진 픽해 주셨고요. 바이오도 보겠습니다. 일단 뭐부터 여쭤볼까요? 알테오젠 오늘 조정 나오는 것부터 좀 여쭤볼까요? 오늘 3%의 하락이 나오는데 보유자분들은 걱정 말고 들고 가시면 될까요? 여기선 좀 일부 차익을 해야 될까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들고 가시면 되고요. 편하게 가자. 어제 이제 거의 30만 원을 돌파할 것 같다가 갑자기 빠졌죠. 우리 PD님이 지금 매수하고 싶으시대요. 그리고 뭐 매수하셔도 됩니다. 저는 뭐 용감한 분들은 사셔도. 용감한. 왜냐하면 이게 바이오 종목들은 뭐 조그만한 루머에도 급락이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어제 나온 건 머크가 이제 키트루다를 적용해서 그러니까 일본 제약사로부터 산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이제 신약 허가가 나올 줄 알았는데 판매허가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반려됐죠. 우리 그 CRL이라고 HLB 때문에 알게 된 그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거절됐네. 그러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 이게 알테오젠도 거절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가 또 생기는 거죠. 자꾸. 근데 그게 효능이나 효과나 다 검증돼서 문제가 없었는데 이 약을 제조하는 회사, 한마디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제조하는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다시 보완해서 와 이렇게 준 건데 너무 보완 이것 때문에 지금 어제 그러면 그게 또 이제 그 회사가 다 지금 알테오젠과 얘기가 나오고 있는 회사들이어서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관계가 전혀 없고 그래서 그냥 들고 가자. 그리고 그 자체도 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도 최근에 급등합니다. 삼청당 제약도 오늘 GLP 관련 이슈 있고 펩토론도 어제 신고가 찍고 오늘 또 계속 자리 만들고 있거든요. 비만 치료제도 지금 괜찮을까요?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면. 저도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려고 노력 중인데 비만 치료제 이거 약 하나 먹으면 괜찮을 거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경구용 GLP-1 관련된 물질 제가 이제 자세히 봤는데 일본 제약사 한 5개랑 같이 해서 지금 텀쉿을 체결했다. 텀쉿 그냥 가계약입니다. 가계약. 본계약이 아니고 본계약이었으면 아마 삼성전 제약이 더 많이 올라갔겠죠. 지금 근데 많이 안 올라가고 있는 거 보면 가계약이어서 그런 것 같고요.
내용은 이제 경구용 관련된 이 물질입니다. 지금 뭐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에 쓰이는 GLP-1 계열의 물질을 가지고 이제 일본 제약사들이 이게 팔겠다라는 건데 삼천당 제약이 그거는 이제 아직 본계약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엄청나게 아직은 GLP-1 계열은 대부분 다 갖고 있습니다. 한미약품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부각이 될 거고 펩트로는 또 별개다. 일라이릴리와의 계약 체결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시노팩스 빨리 여쭤볼게요. 이거 반도체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혈액 투석기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시노팩스는 하도 네. 뭐 PCB로 올라갔다가 뭐 혈액 투석기로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해서 네. 안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바이오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건강 조심하세요. 지금 목이 네. 위즈웨이브 건조해서.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